최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떠들썩합니다. 몇몇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 최악의 위반국이라는 명단을 내세우며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차별 관세 폭격이 난무하는 가운데 얼마 전 미국의 최대 라이벌 중국이 미국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광물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히토류는 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우주, 방위 산업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로 전 세계 히토류 생산 90%를 담당하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히토류는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광물이길래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히토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히토류가 미중 무역 전쟁에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히토류는 영어로 Rare Earth El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희귀하게 존재하는 지각 내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특수한 능력을 갖춘 아이템이 가끔 등장할 때 레어 아이템이 나왔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레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엄청 희귀하고 지구에 얼마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의 주기율표를 보시면 어떤 종류의 원소가 히토류인지 알 수 있어요. 란타넘족에 속하는 57번부터 71번까지 15종의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총 17종의 원소를 히토류라고 지칭합니다. 어릴 적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원소들과는 낯선 이름이죠. 아마 이런 낯선 이름 때문에 더욱 희귀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히토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현대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히토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특성은 세 가지로 꼽습니다. 그중 첫 번째 특성은 자기성입니다. 자기성은 어떤 물질이 자석처럼 자력을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이것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고성능 자석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항공기 및 로봇, 미사일 등에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은 형광성입니다. 형광성은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한 뒤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통해 TV나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형광등, LED와 같은 조명, 야간 투시경, 레이저 장치 등 실생활부터 방위 산업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전기화학적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물질이 전자를 주고받으며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인데요. 이러한 성질은 촉매나 전기 소재로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가공 촉매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까지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 히토류의 가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원소들은 도대체 얼마나 희귀하길래 이름마저 히토류라고 지어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희귀하다고 붙여진 이름의 히토류가 사실은 땅속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히토류가 첨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히토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매장된 지역이 한정적이고 이 히토류 자체가 다른 광물 속에 아주 조금씩 섞여 있어서 히토류를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조사한 히토류 채굴량과 매장량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량을 보시면 세계 전체 매장량이 약 9천만 톤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무려 4,4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 브라질, 인도, 호주가 매장량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4개국의 매장량만 합하더라도 전 세계 매장량의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 히토류 매장 지역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채굴량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전체 채굴량이 39만 톤인데 그 중에서 무려 27만 톤의 채굴을 담당하는 중국이 세계 전체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고 히토류를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이죠. 바로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과 채굴량은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무려 90%를 담당하며 히토류 시장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자리에 있죠.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서 말하는 생산량은 각국에서 채굴한 히토류 원석을 가공하고 재련하여 만들어낸 실제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의 양을 말합니다. 즉, 이 기술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현 시점에서는 어떤 국가가 히토류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의 기술이 없다면 히토류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서 명함조차 내밀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히토류의 패권을 쥐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재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산업 마비의 위기에 놓인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5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에서 히토류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히토류 가공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히토류 공급의 무려 70%를 담당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히토류가 중요한지 몰랐을 리도 없을 텐데 왜 지금은 중국에 밀리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환경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미국에서는 환경 보호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히토류 생산 과정에서는 방사성 폐기물과 화학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환경 보호 기준이 강화되자 이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이 급등하면서 히토류 채산성이 악화된 거예요. 즉, 비용이 늘어나면서 생산을 통한 수익이 줄어들게 된 거죠. 당시 미국의 히토류 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줄어들자 기업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이 되면서 결국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의 히토류 생산은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히토류 산업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와중 새롭게 히토류 강국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도 192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인 바야노부가 처음 발견되면서 히토류 산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산업 초기에는 중국 내 정치적 환경이나 낮은 생산 기술력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히토류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나섭니다. 자료를 보시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1978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중국 히토류 생산이 연평균 약 40%씩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생산량을 앞지르며 히토류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와중에 미국은 앞서 말한 환경보호 규제 강화 정책에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반면 이러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한창 키우고 있는 산업에 환경 규제를 적용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히토류 기업들은 차질 없이 생산에 전념했고 이는 곧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을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약 85에서 95%를 차지하는 위치에 오르게 했습니다. 당시 국가 주석이던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히토류를 중국의 전략적 자원이자 경제 발전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히토류 산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히토류 시장에서는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미국도 사라지고 자원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게다가 기술력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중국이 히토류 패권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히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자 자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2010년 발생한 일본과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관세 정책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어선 한 척이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의 해양보안청 소속 선박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후
일본은 중국 선박이 고의로 일본 선박을 공격했다며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선장의 석방을 요구했죠. 이는 곧 양국의 외교적 긴장이 극에 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은 일본의 강경한 태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히토류 가격이 무려 5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사실 이 당시 중국은 2006년부터 히토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출량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히토류 수입 가격은 점차 상승해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분쟁까지 발생하며 히토류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촉발 역할을 한 셈이에요. 이러한 가격 폭등은 히토류를 수입에 의존하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죠.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2012년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의 수출 쿼터제에 대해 제소했고요. 결국 중국은 2015년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 후 히토류 가격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다시 들어섰지만 이를 경험한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각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자국 내 생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 다각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가장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인해 이에 맞대응하는 무기로 중국의 히토류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폭격으로 많은 국가가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특히 글로벌 무역 전쟁의 라이벌인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부터 중국과 엎치락 뒤치락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해온 미국은 25년 4월 17일 기준 중국에 대해 무려 145%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245%까지 관세를 매긴다는 찌라시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을 바꿔서 얼마까지 관세가 올라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의 관세 공격이라면 웬만한 국가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국의 항복을 외쳐도 모자랄 판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 상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 조치로 맞대응하며 미국의 관세 공격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히토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으며 최악의 경우 산업 마비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히토류 전체 수입의 약 75%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의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앞서 히토류는 군사 무기류에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레이저 등 방위 산업 전반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F-35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00kg의 히토류가 사용되고 잠수함에도 약 4000kg이 넘는 히토류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체 자원이 없는 히토류의 경우 모든 부품이 갖춰져 있더라도 제조에 들어가는 히토류 하나만 빠지면 완성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해요. 결국 현재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더 이상 무기 개발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 군사력 약화까지 중국이 꺼내든 히토류 카드는 미국에 큰 치명타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는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례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가 히토류 가격에 큰 변화를 불러왔었기에 히토류와 관련된 국내 증시 종목들도 크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투자의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히토류에 관련된 기사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히토류는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광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히토류는 경제적으로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지배력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니 강력한 외교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도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10년 이내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환경 규제를 풀고서라도 히토류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테니까요. 과연 중국의 독점 시장이 끝날 쯤에는 히토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재조명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주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